공동불법행위 나오는데 국가배상법 2조 1항 단서는 군인이나 경찰 등이 전투나 훈련 중에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그지. 그 제도적인 취지는 뭡니까? 국가유공자 보상과 이중배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지. 근데 근본적으로 배상의 문제와 사회보상의 문제는 서로 목적을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다 그지. 그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그랬지. 어쨌든지 공동불법행위는 그 불법행위에 제3자 민간인이 개입함으로써 이 책임관계가 조금 애매해지는 경우를 말해. 사례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오토바이라고 보고 안 닮았지만 그지? 오토바이 이제 두 사람이 탔어. 이렇게 얘가 A야. 자동차 자동차 운전자 B, 뒤에 탄 사람 C 이렇게. 요거는 있잖아. A 개인 소유의 오토바이입니다. 뭐 자동차여도 상관없겠지 그지.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상에 오토바이는 자동차로 분류돼 그지. 자전거도 차로 분류돼. 자전차라 그러지. 어쨌든 개인 소유의 오토바이입니다. 개인 소유 모터사이클. 그래서 이 둘간이 이제 이렇게 충돌을 하는데 언제 훈련 중에 그지. 훈련 중이어야 돼. 훈련장으로 가다가 나지는 뭐 훈련장을 이동하다가 그지. A가 운행하는 개인 소유의 차하고 B의 민간인 B하고 이렇게 충돌을 합니다. 그지? 충돌해서 많이 다친 사람이 누구야? C가 많이 다쳤다고 가정하는 거지. 그지? 여기서 과실은 누구하고 누구한테 있어요? A하고 B한테 과실이 있어요. 그지? 교통사고에서 있잖아. 1대 빵인 과실은 실제로 거의 없어요. 교통사고에서 누군가 조금 더 과실을 저질러서 이제 과실의 비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몇 대 몇.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상대방 운전자가 더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만 0대 10인 경우는 없습니다. 0대 10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걔는 가만히 있는데 정지되어 있는데 누가 받으면 0대 10이겠지. 조금이라도 움직이고 있으면 뭐 이런 거 있잖아. 전방 주시 의무, 그지? 뭐 운전자들이 다 의무가 있단 말이지. 어쨌든 과실의 비율이 6대 4다, 그지? 뭐 이런 걸 전제하고 설명을 합니다. 요거 하기 앞서서 있잖아. 우리가 이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인가 뭐 이런 게 있어, 그지? 자, 자동차 손해배상 길게 이제 안 쓰고 보통 자배법이라고 쓰는데 우리 저기 핸드폰으로 찾아봅니다. 태준이, 태준이는 있잖아. 국가배상법 2조 1항을 읽어보고 그 다음에 성우는 자배법 3조를 한번 찾아서 읽어봅니다. 찾았으면 바로 읽어도 돼. 국가배상법 2조 1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이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 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 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는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위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예. 그 국가배상법 2조 1항에서 이런 거 있잖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가 있을 때는 그지 그런 표현이 나오지. 그 구절의 이유는 뭔가 하면 두 가지 의미를 지니는데 우리 그 국가배상법 앞 시간에 배울 때 적용의 순서 같은 거 배웠잖아, 그지? 적용의 순서. 민법, 국가배상법, 특별법 이런 법들이 있을 때 적용의 순서는 뭐부터 적용한다 그랬어요? 특별법이야, 그지? 요 자배법이 특별법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지? 국배법이 특별법에 해당되는 자배법이고요. 그 다음에 국배법, 그 다음에 민법, 그지? 예. 이렇게 적용이 된다 그랬지, 그지? 예. 요 하나는 요거 그죠? 두 번째는 있잖아. 배상 책임에 대한 요건 부분과 배상 책임에 대한 이행 부분이 이제 구분이 되는데 배상 책임의 요건에 관한 부분에서는 자배법이 적용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 요거처럼 그지? 국배법이 적용이 되는 경우도 있어. 배상 책임의 이행 부분은 국배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지?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그치? 그다음에 자배법의 적용을 받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기본적인 지식을 좀 한다, 그지? 자배법 3조를 읽어보면 읽어봐.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읽어봐야지.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에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애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2. 승객이 고의나 자산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그래.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책임을 진다 이래 돼 있다, 그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는 대개 이렇게 정리합니다. 차량으로 인해서 있잖아. 운행의 이익이 있는 자, 그지? 또는 운행을 지배하고 있는 자 이렇게 이야기해. 운행의 이익이 있거나 운행을 지배하는 자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본다는 거지, 그지? 주로 운행의 이익이나 운행을 지배한다는 말은 뭘 말하는가 하면 차량의 소유자나 또는 차량을 이용할 권한이 있는 자, 이용할 권리가 있는 자, 그지? 이용권을 갖고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지? 주로 뭡니까? 이거를 말해, 그지? 그래서 내가 이걸 설명하는 이유는 있잖아. 관용차를 이용하는 경우하고 자기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하고 적용의 법규가 달라집니다. 예컨대 있잖아. 국가 책임의 경우에 관용차를 이용하면 운행을 지배하거나 운행에 이익이 있는 자가 이건 누굽니까? 차량의 소유자. 관용차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해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관용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국배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자기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 물론 뭐야 이게 뭐를 위해서 해야 돼? 공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해야 돼, 그지? 자기 직무를 위해서 하는 건 어차피 해당이 없다, 그지? 자기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뭔 소리야 이게? 자배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지? 자배법의 적용을 받고 이게 국배법의 적용을 받는 거야. 그래. 이런 걸 안 해놓으면 이제 저기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을 적용받을 건지 국배법의 적용을 받을 건지
헷갈리게 되겠지. 어쨌든지 이런 지식을 갖고 합니다. 그래서 6대 사회 과실이 있는데 있지. B가 모든 손해를 다 배상해 줬어. 예컨대 손해가 1천만 원의 손해가 나왔어. 치료비 또는 뭐 수리비, 아니 치료비만 해당되겠네, 그지? C에 대해서. 그런데 B가 1,000만 원을 모두 배상했어요. 모두 배상. 과실의 비율이 6대 4면 우리가 어떤 생각하기에 얘가 600만 원어치, 얘가 400만 원어치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겠지, 그지? 그런데 B가 모두 배상했어. 그러면 B는 있지. 누구한테 400만 원을 받고 싶겠어요? A한테 받고 싶겠지, 그지? 그런데 A는 공무로 수행 중인 자니까 국가한테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지? 그런데 국가는 훈련 중인 상황에 대해서는 국가 배상 책임이 없잖아, 그지? 그럼 400만 원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이야기인 거야, 그지? 그래서 구 판례는 옛날에 판례는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은 B와 A 사이에는 부진적 연대 책임이 성립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지. 부진적 연대 책임. 부진적 연대 책임은 다른 말로 하면 부진적 연대 채무 뭐 같은 말이야, 그지? 채무에 따른 책임이기 때문에 부진적 연대 책임이 있으면 또 뭐도 있겠어요? 부진적 연대 책임의 반대말은 뭐겠노, 장은아? 진정 연대 책임이겠지, 그지? 진정 연대 책임이란 말 안 쓰고 있잖아요. 연대 책임, 부진적 연대 책임이 어떤 건지 볼게. 여러분 연대 채무라는 말 들어봤어요? 연대 채무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그래. 여러분 보정이란 말 들어봤나? 한상건 보정이란 말 들어봤어? 보증 들어봤어요? 보증에는 두 가지가 있어. 인적 보정이라는 게 있고 물적 보정이라는 게 있어, 그지? 이건 생활법률 하는 거야. 배경 지식을 위해서. 인적 보정이라는 건 뭡니까? 사람을 나의 신용에, 그지? 뭐 담보로 삼는 거지, 쉽게 말하면. 물적 보정을 다른 말로 담보라고 말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사람을 보정을 세우는 거, 물건을 보정을 세우는 경우가 있는데, 사람을 보정을 세우는 인적인 보정에는 일반 보정이라는 게 있고 연대 보정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 보정이라는 거는 내가 책임을 다 지고 안 되면 얘가 지는 거야. 연대 보정이라는 거는 채무자하고 연대 보정인하고 동등하게 책임을 질 수 있는 이런 걸 말한다, 그지? 그래서 연대 보정, 연대 채무자가 대신에 그 빚을 갚아주면 원래 채무자한테 원래 네가 빌린 돈이니까 나한테 도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지? 그걸 구상한다 이렇게 말해. 구상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말해. 근데 부진적 연대 채무는 있잖아. 얘하고 같은 점 뭔가 하면 연대 채무나 주 채무자나 둘 다 동등하게 전액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전액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데 둘 간에는 내부적인 관계가 있는 거야. 요거는 전액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는 맞는데 내부적인 관계는 없어. 예를 들어서 있잖아. 갑하고 월이 대표적으로 이런 거야. 갑하고 월이 병을 때렸어요. 응? 둘이 그냥 같이 때렸어. 그런데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이 나왔어. 치료비가 나왔어. 그러면 병은 있잖아. 갑한테 1,000만 원 받을 수 있고요. 월한테도 1,000만 원 받을 수 있어. 각각 받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라도 만족시키면 돼, 그지? 500씩 받아도 되고 뭐 700, 300을 받아도 되고 어쨌든지 병은 말이지 그 치료비를 만족시키면 되는 거지, 그지? 근데 이제 각자한테는 전체 책임이 있는 거야. 전체 책임이 있는데 양자 간에는 내부 관계는 없어. 이게 뭐 둘이 때리는데 얘가 10차례 때리고 3차례 때리고 그러지 않잖아, 그지? 같이 때리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실제로는 뭡니까? 양자 간에 어떤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겠지.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먼저 1,000만 원을 다 갚으면 을한테 너 얼마라도 좀 내놔라 말할 수 있겠지, 그지? 그렇지만 이게 정밀하게 아니면 애초부터 이 분담 관계가 정해져 있지 않은 거, 그런 거를
부진정한 연대채무. 부진정이 부자가 무슨 부자야? 아니 불자야, 그지? 진정한 연대는 아니지만 연대채무다, 그런 뜻이야, 그지? 그래서 연대채무와 부진정 연대채무의 차이는 뭐라고? 내부 관계가 없는 거, 그지? 내부 관계가 있고 내부 관계가 없다, 그지? 공통된 거는 채무자 전부가 각각 독립하여 전체 채무를 진다는 점은 똑같다는 거지, 그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기서도 있잖아. 이 사람은 얘한테도 전액을 물을 수 있고요, 얘한테도 전액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이야. 근데 얘가 다 갚았단 말이지, 그지? 그러면 얘가 어떤 분담분이 또 있을 텐데 그 분담분을 어떻게 할 거냐는 게 문제라는 거지, 그지? 근데 얘가 당한 거는 이 국가배상법 2조 1호 단서에 해당된단 말이야. 2조 1항 단서에. 그래서 빠져나가게 된다는 말이지, 그지? 그러면 얘는 자기가 낸 초과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 거, 이런 이야기란 말이지, 그지? 오케이. 사실 근데 이게 그다지 국가배상 책임에서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야.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야. 그리 뭐 이론적인 뭡니까, 이렇게 뭐야 이게 시험이나 뭐 이런 데서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은 아닙니다. 자, 어쨌든 98년은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부진정 연대채무가 성립한다, 그지? 연대채무가 성립한다. 그래서 각각 B와 A는, 그지? 각각 전액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거는 이제 오케이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 세 번째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런데 국배법 2조 1항 단서에 의해서 국가배상법 2조 1항 단서에 의해서 뭡니까? A에 대한 A의 책임 부분에 대해서 국가한테는 구상할 수 없다. 국가는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그지? 그런 이야기. 이 판결이라는 것은 있잖아.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걸 지도하지는 않지, 그지? 물어본 부분에 대해서 대답만 할 뿐이야. 자, 그래서 있잖아.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나온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재밌는 게 있지. 요 판례를 반박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옵니다. 이 시기적으로 어떤 상황이 있는가 하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약간 이렇게 충돌하는 측면이 있어요. 권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조금 다투는 부분이 있어. 어떤 게 최고의 기관이냐에 대한 자존심 싸움이기도 하고요. 어쨌든지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결정을 내렸는가 하면 국가가 요 A의 부담 부분에 대해서 국가한테 구상할 수 없으면 A 부분에 대해서 있지. A의 책임 부분에 대해서 구상을 못 한다면, 그지? 못 한다면 요거는 이렇게 해석한다면 이거는 위헌이다는 거지, 그지? A의 책임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게 구상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그거는 위헌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판단했단 말이야. 이렇게 하니까 또 새로운 판결이 또 나옵니다, 그지? 최근의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대부분이 또 뒤엎습니다. 최근이라 그래도 뭐 벌써 10년도 넘었어. 거기서는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말이지, 헌법재판소는 이 법원의 해석을 구속할 수 없다. 법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의 권한은 누가 갖는다? 헌법재판소가 갖는 게 아니라 대법원이 갖는다라고 말하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령 해석권, 법원의 법령 해석권을 구속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지, 그지? 그래서 얘의 결정이 말이야, 내 판단을 구속하지 않으니까 나는 다른 판단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한 거지, 그지? 여기서 새로운 판례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부진정 연대채무, 이 부진정 연대채무라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지, 그지? 부진정 연대채무에 대한 이론은 사실 이제 뒤엎습니다, 그지? 근데 이런 표현이 나오진 않아. 판결문에서 나오진 않지만 판결문의 취지로 이해할 때 부진정 연대채무가 성립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하고요. 어떻게 그럼 책임이 성립하는가 하면 애초에 처음부터 각각의 과실분에 해당되는 과실분만큼의 책임만 성립한다, 그지? 애초에
각각의 과실분만큼의 책임만 성립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건 무슨 말이야? 그러면 B는 얼마만큼의 책임이 있다? 애초에 600만 원만큼의 책임이 있단 말이야. 또 A는 400만 원만큼의 책임만 있다는 거지, 그지? 이거하고 차이점 뭡니까? 여기서는 각각 1000만 원에 대해서 다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지? 여기서는 뭐 B에 대해서는 600만 원의 책임만 물을 수 있고요. A에 대해서는 400만 원의 책임만 물을 수 있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B가 예컨대 말이지, 아까 저기처럼 1000만 원을 다 냈으면 누구야? C는 쓸데없이 많은 400만 원 더 받은 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내놔라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심판례이지 사실은 해석적인 부분에서는 이 견해에 어떤 뭡니까 장애를 많이 받은 이렇게 부담을 많이 받은 그래서 뭔가 바꿔서 한 거지, 그지? 그렇지만은 뭐 국가배상법 2조 1항 단서를 살리려고 하니까 애초에 책임이 600만큼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지? 그래요. 그게 뭐 하여튼간에 국가배상법 2조 1항 단서와 관련이 된 공동불법 행위의 문제다는 거지, 그지? 그래. 자, 그 다음에는 뭐 볼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국가배상법 5조 책임 보자.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 책임. 자, 국가배상법 5조에 관해서는 그지? 몇 가지 기억해야 될 논점이 있다, 그지? 하나는 뭡니까?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공공의 영조물이라는 것의 개념이 뭐냐는 것하고요. 두 번째는 배상 책임의 성질입니다. 배상 책임의 성질. 그래요. 요 두 가지만 보면 될 것 같아, 그지? 중요하게. 배상 책임의 성질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좀 있는 거지. 공공의 영조물의 개념에 대해서는 뭐 사실은 간단하게 정리가 되잖아. 네. 요거부터 합니다, 그지? 공공의 영조물의 개념. 공공의 영조물의 개념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지? 영조물이라는 개념이 뭐라 그랬습니까? 인적인, 물적인 요소의 결합체로서의 공적인 시세를 말한다 그랬지, 그지? 그래서 국가배상법 5조가 예정하고 있는 그런 공물하고 공공의 영조물이라는 개념하고 대비해 보면 이 개념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공물이라는 개념이 더 정확하다 이렇게 해야겠지. 공물은 또 뭡니까? 다른 말로는 행정재산이라 그러기도 해, 그지? 그러니까 이 물건의 개념과 재산의 개념이 구분되는데 공물, 사물 이렇게 구분하고요. 재산의 개념에서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그지? 나중에 누가 분표를 긴 걸로 좀 갖다 놔라. 너무 다 부서진 거밖에 없어. 노란 글로 써야 되겠다. 중요해서가 아니라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자, 공물과 사물, 그지? 요거는 이제 사법이 적용이 되고요. 요거는 공법이 적용이 된다, 그지? 공법이 적용이 된다는 것의 의미는 설명했습니까, 그지? 이 사법이 적용이 된다는 말은 참 사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말은 사법상의 법률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는다. 사법상의 수단을 활용할 수 없다. 계약과 같은 대표적으로, 그죠? 그래서 매매도 안 되고요, 임대도 안 되고요, 사용도 안 돼, 이런 말이다, 그지? 기본적으로는 언제나 안 되진 않아. 그래요. 공물에는 어떤 게 있다 그랬어요? 공용물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공공용물이라는 게 있고, 그죠? 공공용물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보존공물이라는 게 있다, 그지? 이렇게 구분하는 거고요. 행정재산에는 비슷한데
공용재산이라는 게 있어. 공용재산. 이 비슷한 말이지, 그지? 공공용으로 공공용재산이라 그래. 공공용재산. 그 다음에 이제 기업용재산이라는 게 있어요. 기업용재산. 그 다음에 보존재산이 있어요. 그래서 뭐만 요거 조금 다른 기업용재산이라는 게 있어, 그지? 기업용재산은 뭔가 하면 공기업이 사용하는 재산을 말해. 그래서 공기업이 사용하는 재산도 행정재산으로 분류합니다, 그지? 그다음에 몇 가지 개념 좀 설명할게, 그지? 이 곡물인데 이 곡물이라는 개념은 요거는 뭐라 그랬어? 용도 개념이라 그랬잖아, 그지? 자, 용도라는 말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두 번째는 사유곡물, 세 번째는 자유곡물, 타유곡물. 요런 개념을 조금 설명합니다. 자, 용도라는 것은 있잖아. 용도라는 개념, 행정법에서 쓰는 용도라는 개념은 행정적인 용도를 말하는 거지, 그지? 공적인 용도를 말하는 거지, 그지? 공적인 용도로 지정됨을 의미한다, 그지? 그래서 용도는 뭐가 있는가 하면 지정과 폐기가 있어, 그지? 예를 들어서 도로를 만들었어. 도로를 만들었어. 여기 이제 이게 뭔가 하면 춘천고속도로야. 도로를 건설한 것 그 자체. 도로의 건설의 법적인 성질은 뭐야? 정민아, 도로의 건설의 법적인 성질 요 자체는 뭐야? 도로를 만들었어. 요 자체만으로는 사실행위야, 그지? 요 자체는 사실행위야. 도로를 만든 것 자체는 뭡니까? 물적인 변동만 있는 거지, 그지? 그래요. 그런데 이 도로라는 것은 공적인 용도로 활용이 되잖아요, 그지? 도로를 만들어서 이것을 경춘고속도로 지정을 하면 그건 뭡니까? 경춘고속도로라는 용도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래요. 자, 자동차를 만들어서 자동차가 있어. 만드는 건 아니고 자동차가 있어. 이 자동차를 대통령이 타는 관용차로 용도를 지정하면 그때 곡물이 되는 거예요, 그지? 현대자동차에서 만든 그 자동차 그 자체는 뭡니까? 그냥 사물인 거지, 사물. 그렇지만 이게 대통령 관용차로 지정이 되면, 아니면 시장 관용차로 지정이 되면, 경찰차로 지정이 되면 그때 용도가 지정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그지? 용도 지정. 자, 자동차가 이제 못 쓰게 됐어. 그럼 이제 용도를 폐기합니다, 그지? 자동차는 관용차는 한 몇 년 탈 것 같아요? 몇 년 타겠노? 한 5년 정도, 그지? 보통 한 5년 정도 타네. 물론 이제 계급에 따라서 다르고요. 똑같은 계급이라도 뭡니까? 이렇게 자금 지원이 원활한 부서가 있고요. 또 빡빡한 부서가 있어요. 어떤 부서 이제 그 기관장 회의를 이렇게 쭉 하는 걸 보면 어떤 정말 자금 지원이 빡빡한 그런 부서에 있는 사람은 장이 저런 차를 타고 다니나 싶을 정도로, 그지? 몇 년 전에도 프레스토 타고 다니는 기관장도 봤어요. 프레스토라는 차 잘 보이지도 않는데. 어쨌든지 그래서 용도로 지정이 되면 이제 이거는 뭡니까? 곡물이 되는 거지, 그지? 용도가 폐기가 되면 사물이 되는 거예요, 그지? 용도를 지정하거나 폐기하는 행위의 법적인 성질은 뭘까? 일설이설. 요 폐기하거나 지정하는 행위는 있잖아. 뭐라고 이해됩니까? 형성적인 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나? 그지? 형성적인 행위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확인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요. 그죠?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뭐 어떤 거를 택해도 되겠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확인 택해. 뭐 전혀 아니던 뭔가 새로 나온다기보다는 뭐 그런 애초에 그런 성질을 띠고 있는 거를 국가에서 확정해 준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지, 그지? 그래. 그다음에 사유곡물은 뭡니까? 개인이 갖고 있는 물건인데
곡물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지? 어떤 것 중에 많다 그랬어요? 보존 곡물 중에서 사유 곡물이 많다 그랬지. 혹은 뭡니까? 사유도로인 것도 있다. 그지? 사도, 사유도로, 사유 개인이 갖고 있는 땅이지만 도로로 활용되고 있는 건 곡물인 경우도 있다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는 자유곡물, 타유곡물. 자유라는 말은 뭡니까? 스스로 자자, 그지? 스스로 갖고 있다는 말은 뭐야? 요거는 국공유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자유곡물이라 그러고요. 타유곡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안 갖고 있는데 곡물인 거지. 그지? 그래서 타유곡물에는 사유곡물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겠지. 예를 들어서 이 곡물 뭡니까? 이 곡물의 용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용도인데 뭐 국가 소유라거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 그지? 또 지방자치단체 용도로 쓰는데 국가 소유인 거, 뭐 국가 곡물인데 지방자치단체 뭐 그럴 수 있겠지, 그지? 그런 것들을 타유곡물이라 그래. 내가 아닌 다른 사람 이런 말이지, 그지? 그 다음에 또 어떤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인공곡물, 자연곡물 이런 구분도 할 수 있지, 그지? 만들어진 거, 자연적인 거. 어쨌든지 곡물이라는 것은 공적인 용도로 활용이 되는 걸 말한다, 그지? 그리고 물건이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돼요? 경제적인 가치가 있을 것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지? 근데 내가 지난번에 이거 이야기했나, 그지? 화폐는 곡물이 된다 그래서 안 된다 그랬어? 곡물이 돼야 안 돼요? 안 했나? 했지, 그지? 곡물이 안 돼, 그지? 안 된 이유는 있잖아. 돈이라는 것은 뭐야 이게? 그렇지, 금액이 중요한 거지. 금액이, 그지? 금액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뭐 대상이 특정이 된다기보다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배상 책임의 성질. 배상 책임의 성질은 첫째는 뭐 돼 있노? 민법과의 비교. 그래. 민법 758조. 민법에도 불법행위 책임이 두 가지 규정이 있다 그랬다, 그지? 자, 민법 756조는 이 뭡니까? 사용자 책임에 관한 규정을 적어 놓고 있어요. 민법 758조는 이 소유자, 점유자 책임을 적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뭐하고 매치된다 그래서 국가배상법 기준으로 하면 2조, 얘는 국가배상법 기준으로 하면 5조 이렇게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지? 그래. 민법 758조에는 두 가지 책임을 규정하고 있어요. 공작물의 점유자 책임, 소유자 책임. 공작물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있잖아, 면책 규정이 없어요. 여기는 면책 규정이 없어. 면책 규정이 없다는 말은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면한다 이런 규정이 없단 말이야, 그지? 무과실 책임이야. 근데 점유자는 면책 규정이 있어요. 면책 규정이 있어. 면책 규정이 있다는 말은 뭐다? 과실 없으면 책임도 없다 이런 말이야, 그지? 그래요. 근데 국가배상법 5조 책임은 이 무과실 책임이야. 무과실 책임은 과실이라는 것이 없더라도 책임을 진다 이런 뜻이야, 그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 하나, 국가배상법 2조는 원칙적으로 어떤 책임입니까? 과실 책임이지, 그지? 과실 책임이야. 과실 책임이라는 것은 불법행위 책임이지. 국가배상법 5조 책임은 엄밀하게 말하면 불법행위 책임입니까? 아닙니까? 불법행위 책임이 아니야, 그지? 왜냐하면 과실이라는 것도 없어도 책임을 지기 때문에 불법행위 책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 국가배상법 5조 책임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불법행위에 이렇게 포장이 된, 불법행위로 포장이 된 그런 사회보장의 영역이다. 그지? 내 책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는가 하면 375페이지 무과실 책임편에 있잖아. 그 두 번째 패러그래프의 중간쯤 보면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있지. 불법 행위 형식을 취한 사회 보장이다 이런 말 있지, 그지? 그래서 설명을 보면 이 배상 책임은 중간부터 과실 책임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실제로는 공공의 영조물에 대한 국가 등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를 묻는 것이라기보다는 영조물의 이용자가 우연히 받은 손해를 국가가 국민 전체가 서로 연대해서 책임을 진다. 그래서 사회보장적인 색깔이 더 강하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 그지? 그래요. 그래서 책임의 요건이 했고요. 강학상의 영조물과 공물. 자,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뭐냐 이거 보자.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뭐냐? 여기서 한마디로는 하자의 개념이 뭐냐 이런 말이야. 하자의 개념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 그지? 크게는 두 가지가 있어. 객관설이 있고 주관설이 있지, 그지? 객관설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자를 객관적으로 보겠다는 말이지, 그지? 그래서 객관적이라는 건 뭡니까? 물적 안전성, 물적인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런 말이잖아, 그지?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다. 물적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다.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갖춰야 될 물건의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런 말이야, 그지? 주관설은 이 공물을 관리하는데, 그지? 관리상 주의 의무 위반, 관리상 주의 의무 위반을 의미한다. 하자라는 것은. 이 두 가지의 견해가 있는 거지, 그지? 세 번째 뭐 있어요? 절충설이 있고요. 뭐 절충설이라는 게 있고요, 그지? 그다음 뭐 네 번째, 다섯 번째 있어. 책에 있어요. 이건 책 보면서 하자. 밑에 거는. 자, 어떤 게 맞다고 보여집니까? 이 사실은 둘 다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요. 첫째 있잖아. 객관설을 취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국가배상법 2조는 불법행위 책임을 규정한 것이고 국가배상법 5조는 무과실 책임을 규정한 것이다, 그지? 양자의 성격이 다르다는 거지, 그지? 얘는 반드시 과실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그지? 이렇게 보면 지금 설명한 요걸 구조로 보면 객관설이 맞아요, 주관설이 맞아요? 윤식이 어떤 게 맞아요? 객관설이 맞아요, 주관설이 맞아요? 여기 설명한 걸 근거로 하면 객관설이 맞아요, 그죠? 그래, 요런 설명에 따르면 객관설이 부합하지, 그지? 그런데 주관설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주관설을 왜 이렇게 주장하는가 하면 공공의 영조물의 하자, 만약에 있잖아, 법조문이 공공의 영조물의 하자라고 말했으면 객관설이 맞다는 거지. 근데 입법자는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라 그랬거든. 설치나 관리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행위를 말하는 거야, 그지? 행위. 행위상의 하자를 말하는 거야. 행위상의 하자. 그렇기 때문에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라는 말은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하자가 있다는 말이거든. 그래서 관리상의 주의 의무 위반이라고 하는 게 맞다라고 말하는 거지, 그지? 이런 이유. 뭐 두 가지를 다 봐야 된다는 견해 있고요. 그다음에 4번은 뭔가 하면 위법 무과실 책임설이라는 거 있는데 요거는 어떤 뉘앙스인가 하면 노트 보자, 책 보자. 영조물의 물적 상태에 책임을 초점을 두는 객관설과 객관설에서는 있잖아. 객관설하고 위법 무과실설은 사실은 똑같은 입장인데 포인트가 달라. 여기서는 이거는 상태 책임을 말한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는 행위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영조물의 설치
영주물의 물적 상태에 초점을 두는 이 말은 물적 상태, 경찰상의 책임, 경찰상의 책임에는 상태 책임과 행위 책임이라는 게 있거든. 그래서 상태 책임의 포인트를 두는 데 반해서 그 4번의 위법 무과실 책임설은 행위 책임으로 보고 위법 무과실로 파악한다. 그치? 그래서 이 견해는 보니까 뭐가 다른가 하면 민법 758조와는 달리 점유자의 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치? 그래요. 그래서 뭐 판례. 자, 요즘 판례는 있잖아. 뭐를 많이 어떤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가 하면 예견 가능성, 회피 가능성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예견 가능성, 회피 가능성. 예측할 수 있었느냐 있지, 그지? 그런 손해를 피할 수 있었느냐, 그지? 예견 가능성이나 회피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했다면 책임을 지는 거겠지. 예견 가능성이나 회피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책임을 안 져도 된다는 말이겠지, 그지? 요런 뉘앙스는 말이야. 요런 뉘앙스는, 요런 말의 뉘앙스는 주관세라고 할까나 객관세라고 할까나? 예견 가능성, 회피 가능성은 말 주관적인 요소입니다. 주관설적인 요소. 그래서 우리 판례는 객관설을 이렇게 꾸준히 견지하고 있어요. 사실은 객관설을 쭉 따라오고 있는데 요즘에 예견 가능성이나 회피 가능성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은 뭡니까? 주관설적인 요소를 많이 이렇게 수용하려고 한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읽어보면 결어, 그지? 380페이지 결어 보시면 객관설이 종래의 다수설이며 판례의 주류적 견해였으나 최근 주관설을 취하는 견해와 판례도 많아지고 있다, 그지? 그래요. 자, 그 다음에는 면책 사유 있는지 보자. 불가항력. 태풍으로 인해서 하천 수해가 발생한 경우에 하천의 계획 고수량이 적정한 것이었으며 그 기준에 따라서 제방도 축조된 것이라면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지. 우리 뭡니까? 여름에 수해가 나면 어떤 표현을 많이 합니까? 인재냐 천재냐 이런 말 하잖아, 그지? 천재가 불가항력인 거고 인재가 국가배상의 대상이란 말이지, 그지? 예. 우리나라가 물난리가 많은 이유가 뭔지 알아요? 우리나라 물난리가 많은 이유. 예? 우리나라의 기후대가 있잖아. 계절풍 지역대라서 그렇대. 무슨 계절풍 뭐라 카노? 몬순 그런 거 배우잖아, 그지? 예. 그런 기후대라서 뭡니까? 이렇게 태풍의 영향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해와 관련된 뭐 이런 판례 이런 것들이 일본에도 좀 많고 그 영향을 우리나라에도 좀 있습니다, 그치? 예산의 부족 이런 건 안 된다 그런 말이고요. 382페이지. 국가배상법 제2조와 5조 경합. 2조 5조 경합은 뭡니까? 경합이라는 말은 두 가지 책임이 다 성립할 수 있다 이런 뜻이야, 그지? 그 다음에 제3자의 행위가 개입하는 경우에도 그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는 거지, 그지? 오케이, 됐어, 끝. 손해배상 책임의 성질. 자, 손해배상 책임의 성질. 손해배상 책임의 성질은 크게 크게 두 가지, 작게 네 가지. 대위 책임설, 자기 책임설, 중간설, 절충설 뭐 이런 거 있어요. 개요적인 부분만 할게요, 그죠? 대위 책임설, 자기 책임설,
기본적인 특징이 뭔가 하면 있잖아. 요 자기 책임설의 자기는 누굴 말하는 거야? 국가를 말하는 거야, 그지? 예, 국가 스스로 책임을 진단 말이지. 요 기본적으로 있잖아. 요때 가해자는 누구를 상정하고 말하는 거야? 공무원 개인을 상정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 국가배상 책임의 성질 이런 거 설명할 때 다 뭐를 전제로? 국가배상법 2조를 전제로 설명하는 거야. 가해자는 공무원 개인이 가해자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런데 공무원 개인은 국가 스스로와 같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책임은 누구 책임을 말하는 겁니까? 국가의 책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지? 국가 자기가 책임을 진다, 국가가 대신 책임진다 이런 말이야, 그지? 여기 이론적인 전제는 뭔가 하면 이거는 법인 실제설이야, 실제설. 얘는 법인 의제설. 법인 실제설 이거는 무슨 뜻이야, 사실은? 국가는 하나의 법인인데 말이야. 법인은 하나의 사람처럼 실존하는 사람과 같다는 거지, 그지? 이거는 뭐야? 국가법인은 사람으로 보아주는 거.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으로 보아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고요. 얘는 국가 스스로가 하나의 사람이다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공무원은 뭡니까? 그 사람의 한 작은 구성원, 그지? 그게 되는 거지, 그지? 예. 그런 말이고요. 그래서 대위 책임설에서는 있잖아. 대위 책임설은 국가는 그지 대신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해 공무원에 대해서 구상권이 있습니다. 그지? 요거는 뭡니까? 고의, 중과실, 경과실 관계없이 다 그지? 예. 그러니까 그 가해 공무원의 책임에 대해서 가해 공무원의 행위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지면 모든 것에 대해서 구상권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예. 그 다음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구상권은 없고요. 구상권은 없고요. 여기는 선택적 청구권이 있어요. 선택적 청구권. 선택적 청구권이라는 말은 선택하려면 책임이 두 개 성립해야 되잖아, 그지? 그 책임이 하나는 뭔가 하면 국가에 대한 책임이야. 또 하나는 뭐야? 개인에 대한 책임이야. 개인은 누굴 말해? 가해 공무원 개인에. 공무원 개인에 대한 책임이야. 그지? 국가에 대한 책임은 이게 뭐가 적용이 돼? 국가배상법이 적용이 돼요. 가해 공무원 개인에 대한 책임은 뭐가 적용이 돼? 민법이 적용이 돼. 이렇게.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선택해서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이지. 그지? 물론 중복해서 청구해도 돼. 얘한테 청구했는데 만족되지 않았어. 부족분에 대해서 얘한테 이런 식으로도 가능합니다. 그지? 어쨌든지 양쪽에 다 청구할 수 있다는 게 선택적 청구권. 여기는 선택적 청구권이 있게 없게? 여기는 선택적 청구권이 없어요. 왜? 여기는 책임이 하나밖에 성립 안 하거든. 여기는 책임이 두 개 성립할 수 있어. 국가로서의 책임, 개인으로서의 책임 이렇게. 요거는 학설에 따른 구분이지, 그지? 자, 우리 국가배상법 규정과 판례에 따르면 있잖아. 판례는 어떻습니까? 고의 중과실인 경우하고 경과실인 경우를 구분해, 그지? 고의 중과실인 경우는 어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선택적 청구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래. 얘하고 같지 않습니다. 이 두 개를 있잖아. 좀 짬뽕해서 쓰고 있어. 그지? 섞어서 쓰고 있는 거지. 여기서는 고의 중과실이냐 경과실이냐를 중요시하는 거지. 그지? 안 돼요. 그지? 경과실인 경우는 둘 다 안 돼. 고의 중과실인 경우에는 구상권 선택적 청구 둘 다 할 수 있어. 다른 게는 몰라도 될 것 같아. 그냥 뭐 그 정도면.
386페이지 보면 배상 책임자, 그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배상 책임을 지고, 그지? 그 다음에 공공조합이나 영종물법인 등은 공공단체는 민법상의 책임을 진다 이래 돼 있지. 그 다음에는 공무원의 선임 감독자와 비용 부담자가 다른 경우, 국가배상법 2조의 경우에는 선임 감독자, 선임 감독하는 자와 비용 부담자가 다른 경우. 이게 무슨 말이야? 공무원을 임명하고 공무원을 감독하는 자하고 공무원한테 봉급을 주는 자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5조와 관련해서 있잖아. 그 영조물의 설치 관리자와 비용 부담자가 다른 경우. 이런 경우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지? 예. 이런 경우는 누가 책임을 진단 말이야? 둘 다 책임을 집니다, 그지? 선임 감독자도 책임, 양자 모두 책임을 집니다, 그지? 예. 둘 다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둘 다한테 물을 수 있는데 최종적인 책임자는 누구냐? 이 견해가 사실은 갈리는 거지. 비용 부담자가 책임자라는 견해는 요거는 뭐 이해하기 쉬워. 국가 배상 비용도 하나의 비용이다 이런 말이야, 그지? 그래서 얘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고요. 원래 책임자는 얘네 아니었냐는 거지, 그지? 그래서 사실 다수의 견해는 선임 감독자나 설치 관리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지, 그지? 우리 고속도로나 아니면 외곽도로 타다 보면 이렇게 뭡니까? 교통 신호기나 아니면 이 과속 단속 장비 이런 거 볼 수 있잖아요, 그지? 예. 과속 단속 장비. 이 과속 단속 장비 이런 것들은 어디서 관리하겠노? 시, 경찰 어디서 관리해요? 어디서 관리해? 운전해보면 알잖아. 이 과속해가지고 뭡니까? 이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어디서 날라와? 경찰서에서 날라오지, 그지? 경찰. 근데 있잖아, 고속도로 같은 데는 경찰이 설치하고 비용도 다 저거 하지만 일부 어떤 곳들은 설치는 경찰이 하고 이렇게 그것에 대한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신호기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아까 여기서 말한 것처럼 비용을 부담하는 기관하고 설치 관리한 기관이 다르면 어느 쪽으로 책임을 물어도 상관없다는 거지, 그지?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런 판례가 어디 나와? 387페이지 거기 네모 안에 있는 거예요, 그지? 잠깐 읽어볼게. 내용 보시면 도로교통법 제3조 1항에 의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 군수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도로에서의 신호기, 안전표지의 설치, 관리에 관한 권한은 같은 법 이것에 의해서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위탁되었으나 이러한 권한의 위탁은 이른바 기관 위임으로써 경찰서장 등은 권한을 위임한 시장 등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므로 뭐 이래 돼 있는 거지. 그래서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배상 책임은 그 사무의 귀속 주체인 시장 등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래 돼 있지, 그지? 그러니까 사무 귀속의 주체라는 말은 원래 설치 관리에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비용 부담자도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둘 다 어디가 됐대? 그 밑에 보면 그러나 국가도 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래 돼 있지, 그지? 경찰은 다 어디 공무원이야? 다 국가 공무원이야, 그지? 예. 강원도에 있는 경찰도 국가 공무원이야. 강원도에 있는 경찰이 직무상 불법 행위하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야. 경찰청을 상대로 하는 거 이런 거 없어. 예? 배상액
88페이지 배상의 기준. 헌법에서는 있잖아. 배상을 정당한 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정당한 배상. 예. 배상의 유형에는 정당한 배상이 있고요. 상당한 배상이 있을 수 있어. 예. 상당한 배상은 뭡니까? 맥시멈이 정당한 배상이 됩니다. 상당한 배상은 완전 배상을 맥시멈으로 한 그 이하까지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면 인정하는 거, 이게 상당한 배상이라고 그러고요. 정당한 배상은 완전한 배상을 의미합니다. 그지? 가행위와 상당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액 전액을 배상해야 된다. 아까 전에 참 이거 안 했다. 여러분 384페이지 보세요. 구상권의 법적인 성격과 범위 이래 나왔잖아요. 그죠? 자, 구상권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으로 보기도 하고요.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으로 보기도 하는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으로 보는 경우는 뭔가 하면 대위 책임설의 경우에 그렇다고 그래. 예, 그래서 손해액의 범위도 부당이득이니까 손해배상한 액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보는 것은 가해공무원이 말이야, 이 공무를 적법하게 수행할 책임이 있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지? 그래서 자기 책임설에 따른 것이 채무불이행 책임이고, 손해배상액도 더 큽니다. 실제로 손해배상한 금액 더하기 뭡니까? 만약에 소송 비용이 있으면 그것, 그래서 모든 종류, 가해공무원이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모든 종류의 손해를 지는 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책임이야. 그래. 자, 배상 기준의 의미. 배상 기준은 국가배상법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배상 기준의 의미에 대해서는 기준액을 정한 것이라는 설과 상한액을 정한 것이라는 설이 있어. 그지? 정당한 배상이라는 헌법적인 취지로 볼 때는 상한액으로 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액보다 적어야 질 수 있으므로 기준액설이 타당하다 이래 돼 있네. 배상 청구권의 양도 압류 금지. 그지? 국가배상 청구권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 그지? 그 손해의 종류가 물적인 것이냐 일적인 것이냐를 구분해서, 물적인 것인 경우에는 양도나 압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인적인 경우에는 안 돼. 그지? 손실보상 청구권은 뒤에서 배우지만 양도나 압류가 되겠지. 당연히 물적인 것이니까 그것은 완전히. 그래요. 배상 청구권의 시효소멸. 시효소멸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모르는 사람 시효소멸. 저거 무슨 말인지 알아? 몰라요. 그죠? 그래요. 잘 모를 수 있어. 그지? 시효소멸 설명합니다. 시효라는 것은 있잖아. 한자로 써볼게. 한자로. 시효. 그지? 요거 그대로 풀었으면 시간적인 소멸 효력, 그러면 시간적 효력이란 말이죠. 그지? 시간적 효력. 그 시효에는 두 가지 시효가 있어요. 뭡니까? 소멸시효라는 게 있고 취득시효라는 게 있어. 민법에서는 배우는데, 취득시효는 민법에서도 많이 쓰지만 행정법에서는 쓸 일이 없어요. 행정법에서는 시효라 그러면 모두 소멸시효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멸하는데 걸리는 시간적인 범위, 그지? 어떤 권한이 있어. 내가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을 누릴 수 있는 시간적인 범위를 소멸시효라 그래. 그지? 그래서 여기서의 권한이라는 건 주로 어떤 권한이야? 청구권을 말해. 뭔가 요구할 수 있는 거, 청구권에 관한 시간적인 범위, 그죠? 그 권한을 누릴 수 있는. 민법에는 있잖아. 민법에서는 소멸시효를 배우는데, 소멸시효에는 크게 있잖아. 민법에서 배우는 소멸시효는 1년짜리, 3년짜리, 10년짜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물론 소멸시효의 개념은 법마다 상사소멸시효라는 것도 상법에 보면 따로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국가배상법상의 소멸시효. 국가배상법상에는 사실은 소멸시효가 정확하게 나오지
안 씁니다. 그러니까 국가배상법에서 국가배상에 대한 소멸시효는 몇 년이다 이렇게 나오지 않아. 그래서 해석에 의해서 인정이 되는 것인데 민법에 했던 것 좀 할게. 그러니까 이 1년짜리, 3년짜리, 10년짜리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일반적인 건 뭔가 하면 10년짜리가 제일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민법의 소멸시효 그러면 10년짜리를 말하고요. 1년짜리, 3년짜리는 짧다 그래서 단기 소멸시효다 이런 표현을 써. 우리 돈 빌려주잖아요. 그죠? 돈 빌려주고 빌려받잖아. 그지? 나중에. 그때 소멸시효는 요 10년짜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지? 먹는 거, 자는 거, 술 마시는 거 이런 거 주로 1년짜리고요. 뭐 하여튼 그 좀 종류가 좀 달라. 법에 보시면 되는데. 우리 국가배상법상의 소멸시효 보자. 국가배상법 8조에서는 민법 제776조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이렇게 돼 있어. 그지? 그래서 소멸시효는 민법 이외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다. 그래 돼 있네. 그지? 또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법 행위를 한 날로부터 좀 더 적어넣어. 그지? 내가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적어넣어. 불법 행위를 한 날로부터 안 날이 아니라 한 날로부터. 그지? 불법 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소멸한다. 그지? 국가재정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거지. 배상 심의에 대한 배상금 지급 신청은 시효 중단의 사유가 되며, 시효 중단이라는 말은 시효가 멈추는 걸 말해요.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하면 0부터 다시 시작해. 시효는 정지라는 게 있고 중단이라는 게 있거든. 정지라는 거는 정지했다가 다시 풀리면 앞에서 카운트했던 시효가 유지가 됩니다. 그지? 이어서 하는 거고요. 중단이 되면 처음부터 다시 하게 됩니다. 그지? 그래서 배상금 지급 신청을 하면 시효가 뭡니까? 중단되니까 거기에 민법의 원리가 다 적용이 돼. 이제 그 아까 말한 그 대여금 반환 청구는 10년이라 그랬잖아요. 돈 빌려줬는데. 그지? 얘가 뭡니까? 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 사유 중에 몇 가지가 있는가 하면 상대방이 재판상 청구하거나 일부 변제하거나 뭐 아니면 상대방이 승인하거나 아 내가 돈 빌려갔어 이렇게 말하거나. 그지? 그러면 중단이 되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요. 자, 여기까지만 하자. 그냥 구상권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